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곤도 마리의 정리의 힘입니다. 저자 곤도 마리에는 세계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로 일본 방송 매체를 통해 정리정돈법을 전파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일의 효율성뿐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번 정리하면 절대 다시 어지럽혀지지 않는 정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나아가 인생까지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는 정리를 통해 과거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둬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이라도 완벽한 정리를 하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리한 후에 인생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 정리가 리바운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리 리바운드란 정리를 했음에도 다시 어지럽혀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정리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정리의 마법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절대 이전의 어질러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정리의 마법으로 반짝이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도 마리에 정리 리바운드에 대처하는 법. 조금씩 정리하라는 팁에 넘어가지 마라. 한 번에 정리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니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라는 제안은 언뜻 신뢰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정리 습관을 조금씩 익히려고 한다면 평생 정리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활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다.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습관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전수하는 정리 비법은 정리 습관을 조금씩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의식의 변화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다. 마음이 뒤흔들릴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받은 강한 인상으로 의식이 달라져서 좋든 싫든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이다. 정리 습관은 조금씩 몸에 배는 것이 아니다. 한 번에 정리한 그날부터 누구나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정리는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리바운드 되지 않는 정리법의 가장 큰 핵심이다. 어중간하게 정리하면 평생 정리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성실하고 인내심 강한 타입이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완벽하게 정리할 것을 권한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는 물리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즉,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것과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 물건을 하나씩 버릴지 남길지를 구분하고 물건마다 바른 위치를 정해주면 반드시 정리의 끝은 찾아온다. 정리 리바운드 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격별 정리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 어떤 타입이든 정리는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의 수납 장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물건을 버리는 것은 정리 차원에서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누구나 애당초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다. 즉, 정리를 해서 무엇을 얻고 싶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리의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물건을 버리기 전에 곰곰이 정리의 목적을 생각해보자. 이는 달리 말하면 이상적인 생활을 생각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정리를 시작하면 정리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물건을 버리는 것이나 물건을 갖는 것은 전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를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기준으로 버릴 물건을 골라야 할까?
버릴 이유가 명확한 물건은 간단히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버릴 이유가 딱히 없는 물건들이다.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만졌을 때 설레는가?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가슴이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설레지 않는 물건을 버린다. 이것이 물건을 골라내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쾌한 방법이다. 핵심은 반드시 그 물건을 만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으로 채워진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상상해보자.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히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설렘을 기준으로 물건을 버릴지 혹은 남길지를 구별하는 작업은 정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물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반드시 물건별로 버리기를 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물건을 전부 모아놓고 한 번에 버릴지 혹은 남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옷을 정리할 경우 먼저 집 안의 수납 공간에 있는 자신의 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어 한 곳에 쌓는다. 그리고 그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설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설레는 옷만 남긴다. 옷의 양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는 상의, 하의, 양말, 속옷 등과 같이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구분하면 된다. 옷을 한 곳에 모으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옷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유형의 물건을 모아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물건을 남길지와 버릴지를 판단하는 데도 난이도가 있다. 정리를 끝내지 못한 채 도중에 중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버릴지 남길지 판단하기 어려운 난도 높은 물건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같은 추억의 물건은 정리 초보자가 처음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양이 많은 데다 남길지 버릴지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쓸 수 있거나 유용하거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또 물건을 손에 넣기 어려웠거나 그것을 대체하기가 어려우면 더욱 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물건을 남길지 혹은 버릴지를 판단할 때는 처음에 난도가 낮은 물건부터 시작해서 정리에 대한 판단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옷은 일반적으로 희소성이 낮아서 버리기 난도가 낮기 때문에 처음에 정리하기에 적합하다. 반면에 사진이나 편지 같은 추억의 물건은 감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희소 가치도 높아서 버리기 난도가 높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무리 없이 버릴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난이도에 따라 열거해보면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순서대로 버리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는 가족의 물건은 마음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남의 물건을 멋대로 버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했던 몰래 버리는 방법은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이 들통났을 때 가족의 신뢰관계에 금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험도가 높다. 물건을 버릴 때는 자기 물건부터 시작하자. 효과적인 수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물건 자리를 정할 때의 핵심은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주소가 부정확한 물건이 있으면 방 안이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번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면 그 이후로는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지므로 물건도 늘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수납의 본질이다. 따라서 물건마다 자리를 정하고 쓰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두자. 포텐셜 시크릿 생각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정리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방식이 달라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큰 방향성은 공감이 됩니다. 요약하면 정리의 의미와 목적부터 먼저 되새겨보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설레지 않는 것을 먼저 버린 후에 모든 물건에 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